태풍 돌핀은 중국을 강타했고 찬홈은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양옆을 지난 두 태풍,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중국을 강타한 태풍 돌핀, 앞서서 저희가 그 피해 상황도 봤는데 위력이 상당했거든요. 근데 이 태풍의 이동 거리가 또 만만치 않았어요. 네, 지난달 27일 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돌핀은 이 무려 6,000km 이상을 이동해서 그제 중국에 상륙했습니다. 한때 가장 높은 단계인 강도 5의 초강력 태풍까지 발달했고요. 무려 16일 동안 태풍의 세력을 유지했는데요. 일요일 저녁쯤 중국 동쪽 해안에 상륙한 뒤에도 이 내륙을 지나다가 오늘 오전 9시쯤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네, 자, 열대저압부로 약화를 했지만 남은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다고요? 네, 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이동 경로를 두고 이 수치예보 모델들의 전망이 아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이 광복절 연휴 후반쯤에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북동풍이 불고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이 중국 내륙 쪽으로 퍼질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비 예보는 없어서요. 영향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태풍이죠. 15호 찬홈은 일본 상륙을 앞두고 있는데 이후에 동해로 빠져나온다고요? 네, 태풍 찬홈은 오늘 저녁쯤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일본을 관통한 뒤에는 저기압으로 약화해서 동해로 빠져나가겠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모레까지 예측 상황을 보면 이 비구름이 점점 일본을 이렇게 관통을 하면서 이 비구름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렇게 북동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비구름이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동해안 부근에만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이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들어 태풍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사실 지금이 원래 태풍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보통 북서태평양에서는 한 해에 25개가량의 태풍이 발생하는데요. 8월에만 평균 5개에서 6개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또 태풍의 연료가 되는 바다도 굉장히 따뜻한데요. 태풍은 26도 정도의 따뜻한 바다에서 이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발달하는데 이 기후변화로 전 지구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올해는 엘니뇨까지 강하게 발달하고 있어서 이 열대 태평양도 상당히 따뜻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는 태풍은 없었잖아요. 왜 우리를 비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2022년 흰남노와 2023년 카눈 단 2개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9년 이래로 16년 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단 1개도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해서 태풍의 북상을 막았고요. 이 고기압이 물러난 뒤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태풍의 길을 막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올해도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남은 기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우선 당장 우리나라로 향하는 태풍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 8월 말부터 9월,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그 가장자리 부근이 한반도에 걸리게 되면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몇 개가 영향을 줄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 지금까지 태풍이 비껴갔다고 해서 올해도 무사히 지나갈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예. 태풍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래도 비는 좀 간절한데요. 특히 남부지방에 지금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기상 가뭄 지수를 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심한 경남은 심한 가뭄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달 부울경 지역의 기상 가뭄 발생 일수는 20일을 넘었고요. 대구와 경북도 13.4일, 전북은 7.7일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울경의 지난달 강수량은 68mm로 역대 가장 적었는데요. 평년 같으면 7월 한 달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데 올해는 평년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좀 가뭄을 해소할 만한 비 소식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내일과 모레는 이 태풍 차놈에서 약화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남 내륙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고요. 하지만 이후에도 큰 비 소식 없이 소나기 정도만 예보가 돼 있는데 워낙 비가 부족한 남부지방은 이런 소나기라도 반가운 상황입니다. 예. 자, 이번엔 더위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극한 폭염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덥더라고요. 네, 그전에 확실히 아침과 저녁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울은 사흘째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오늘 아침도 24.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특히 경북 봉화는 16.4도까지 떨어지면서 제법 선선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는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과 호남 서부 그리고 경남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흐름이 가을로 가는 길목입니까? 아니면 또 더위가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대로 가을로 간다고 보긴 이른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서울은 34도, 그리고 일부 남부 지역은 35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가 됐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달 초처럼 이렇게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도 중반의 더위는 당분간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이게 폭염이 누그러들면서 이제 하늘을 좀 올려다보게 되는데 요즘에 좀 특이한 구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제는 이 구름이 하늘 한쪽만 덮게 되면서 이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하늘이 반으로 갈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태풍 돌핀이 밀어올린 수증기가 높은 하늘에 구름을 만들었는데 이 북서쪽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와 맞닿으면서 경계가 선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또 어제는 전국 곳곳에서 태양 주변에 둥근 띠가 생기는 햇무리도 관측이 됐는데요. 예. 이 높은 하늘에 떠 있는 작은 얼음 알갱이에 햇빛이 꺾이고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이중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여러 높이의 구름이 들어올 틈이 생긴 만큼 요즘은 하늘에서 다양한 구름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